올해는 수시 채용이 대세입니다. 예전엔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가 거의 이제 딱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가장 비수기였어요.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수시로 언제든지 뽑습니다, 기업들이. 조금 미리 더 준비하면 그게 아주 나중 가서는 굉장히 여유 시간이 많아지니까 좀 남들보다 좀 얼리버드하게 이 방학 기간, 여름 기간 제대로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채용 시장은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이 네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씩 짚어보자면 일단 기업이 직무 중심 하는데 실제 기업에서 직무 중심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해당 직무를 경험을 해야지만 아 직무 중심 채용에 적합하구나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대학생 취업준비생들 중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경험한 친구는 5%도 안 돼요. 5%커녕 2, 3%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느냐. 먼저 똑같은 경력 아니면 유사한 경력을 쌓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턴도 요즘 금턴이에요. 사실 인턴 들어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죠. 체험형 인턴조차도 힘듭니다. 공기업에.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되겠죠. 아르바이트도 경력이에요. 돈 받고 있으면 경력입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뭐 어떤 학교는 그걸 경력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그냥 경험으로도 되지만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생산 관리를 하든 아니면 직접 가공, 조립을 하든 아니면 거기 가서 무슨 이 재무 보조 업무를 하든 사무 보조 업무를 하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3개월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뭐 6개월이 됐든 해보면 느끼는 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가 경험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돈 받고 일을 못했다 하더라도 뭐 동아리 활동이 됐든 또는 뭐 공모전이 됐든 학회 활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경험에서 이제는 사람들하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봤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상대방이 제대로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과 글로 전달을 해봤거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나 또 상대방의 의견이나 어떤 팩트를 말과 글로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냐 이런 부분을 경험해서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공기업에서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기업에서 갈등 해결 요인이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거를 쓰라고 그러는 항목에는 여러분들 대부분 뭐 쓰죠? 저는 동아리 회장으로서 또는 학회 부회장으로서 20여 명의 동아리 회원들을 이끌어가며 소통과 리더십으로 뭘 해냈습니다. 맨 그 얘기만 써요. 공기업에서 말하는 직업기초능력 이게 꼭 공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기업에도 해당되는데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거는 거기서 갈등 해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나 팩트를 아까도 말했지만 말이나 글이라는 수단으로 제대로 전달해 봤느냐 또 반대로 내가 수용해 봤느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지식이에요. 지식. 이 지식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대학생 생활을 했으니까 학부 시절에 배웠던 전공 지식과 자기가 지원하려는 직무를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이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법학과 나온 친구가 영업이나 해외 영업을 하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질문이 들어와요. 법학 전공한 게 본인이 해외 영업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죠? 자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근데 다 돼요. 조금이든지. 왜? 법학을 전공했으니까 뭐 거기서 억지로 통상법을 꺼낼 필요도 없는 거고 아무래도 법이란 전공 자체가 계약서 조항 같은 부분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게 되는 게 많겠죠. 여러 판례를 갖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고 해외 영업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반덤빙이라든지 또는 관세 관련돼 갖고 또는 수출 통관 프로세스와 관련돼 갖고 수많은 계약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게 되고 또 실제 거래 조건에서도 LC라는 그 조건 내에서 익스파이어 기간을 그러니까 만료 기간을 연장을 시킬까 아니면 냅둘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갖고 영문 이력서를 검토해가면서 그 조항들을 꼼꼼하게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편의점에서 영업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권에 따라서 매장 상권 개발 부서가 어디를 임대를 하고 내가 그 지역을 맡게 됐을 때 그 점주하고의 계약 조항이라든지 부동산 그 내가 담당하는 지역의 그 계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영업관리 담당자가 꼼꼼하게 볼 줄 알아야겠죠. 그럼 법학을 전공하거나 행정학을 전공했으면 그런 부분에서 서류 검토를 잘할 수 있다는 강점을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공계만이 내가 신소재 공학을 나왔고 뭐 전기 전자공학을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직무를 잘 이해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기가 전공했던 세부 과목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원할 직무에 좀 매칭을 시키는 연습들을 미리 방학 기간에 이번에 여름에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이 관심이에요. 직무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어떤 계기로 내가 이 직무를 지원하게 됐느냐, 그게 관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흥미를 내가 어떻게 직접 오감으로 느껴보려고 노력을 했고 머리와 손과 발로 그것들을 직접 느껴보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돼요. 물론 이 중에 4가지가 다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특히 경력 부분 같은 경우 많이 없겠죠. 그럼 나머지 경험, 지식, 관심 분야에서 본인이 직무 적합성을 끄집어내야지만 그게 와닿는 자기소개서고 면접 갔을 때 그냥 간절함이 아니라 진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무 중심의 채용에서 가장 핵심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만큼은 이 자리에서 꼭 기억을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뭐 공기업 공무원 많이 뽑는다는 얘기야 이번에 뭐 작년부터도 계속 얘기 나왔던 거고 특히 올해 내년까지 아마 많이 뽑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올해는 이미 채용 규모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금 뭐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 공기업에서 모집을 하고 있죠. 근데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비정규직들이 전부 다 정규직이 전환돼 버리면 뭐 채용 규모가 신입 채용 규모가 늘어나게 될지 아니면 줄어들게 될지 그대로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하반기까지는 채용 규모가 계속해서 2만 명 유지가 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1만 명, 올해 하반기에 1만 명 이 정도 뽑는다고 했으니까 공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 쪽 많이 지원을 해보시고 그다음 탈스펙 전형들 점점 늘어나죠. 여긴 없지만 뭐 현대백화점에 패션 뭐 워너비 패셔니스타 같은 것도 있고 지원들은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들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이거 떨어졌다 해서 너무 실망도 하지 마세요. 점점 탈스펙 전형은 이 비율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탈스펙 전형으로 해서 실제 정규직 전환되는 비율은 전체 채용 인원 중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아주 낮은 수치예요. 오히려 탈스펙 전형 통과해서 인턴 경험이라도 해보면 그 금턴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설령 정규직 전환 안 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못나서 전환은 안 된 거 아니니까 거기서 뭐 자괴감 가질 필요도 없고 아 그래 난 이 기회에 그래도 뭐 SK 이번에 SK텔레콤에서 이런 경험 해봤구나 좋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재지원하든지 다른 기업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스펙 전형은 일단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보시고 탈스펙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대부분이 5분이나 10분 또는 3분 동안에 자기를 피하라는 걸 보여줘요. 무슨 수단, 도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거는 what, why, how to예요. 아마 저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what, 내가 어떤 끼를 갖고 있고 어떤 활동을 했어도 좋아요. 내가 연예인을 했어도 좋고 슈스케에서 나왔었어도 좋고 내가 이번에 프로듀스 101에 나왔었어도 좋아.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내가 이 기업에서 이 직무에 지원하는 데 있어 갖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였냐. 그게 what이에요. what. 내가 지식이나 경험이나 경력이나 내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난 니네 회사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난 적합해. 이게 what이에요. 두 번째, 뭐가 됐든 춤을 추던 인도 국가를 5절까지 외우던 간에 왜 네가 그럼 이 업종에 관심을 갖게 됐니?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이슬람 뭐 종교가 이슬람이고 뭐 막 그래 무슬림이야 뭐 그런 걸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현백 이런 데 가보면은 캠퍼스 리크루팅 가면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무슬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기업이 중동권이라든지 동아시아권을 진출하는 데 있어 갖고 할랄 문화라든지 이슬람권에 있는 라마단을 이해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는 적합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뭐 그런 무슬림과 관련된 얘기를 막 꺼냈어. 그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why가 정확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필 너네 기업으로 오려고 하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how to. 내가 앞서 말했던 그 나의 끼, 나의 강점, 나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니네 회사에서 기존 애들과는 좀 다르게 이런 관점을 갖고 다른 경영학과나 다른 무슨 주 전공자 애들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갖고 이것들을 해결하고 이걸 달성하는데 얘네들하고 같이 협업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게 하우투지 매출 몇 조 달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가 하우투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여하냐가 나와야겠죠. What, why, howto를 각각의 한 서너 가지씩 항목을 뽑아놓고 그거 갖고 춤을 추던 애드리브를 하든 뭐 노래를 하든 파워포인트를 띄우던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실제로 작년 하반기 때 현대자동차 채용할 때 보면은 이제 그 PR 해갖고 서류 전형 통과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산업경영공학과 나온 여자애를 현대자동차 구매에 합격을 시켰어요. 진짜 구매가 적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여자가. 얘 합격됐는데 그때 여러분들 아마 해보신 친구도 알겠지만 5분 PR 해보신 친구도 여기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틀리게 앞에 기계 갖다 놓고 기계 앞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슨 대본 외우듯이 얘기한다? 아나운서 얘기하듯이 얘기한다? 아니죠. 떠든거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what, why, how to에 대해서 애드립을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면 통과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 주로 쓰이는 용어들, 걔 같은 경우는 구매였기 때문에 TCO 관점에서 QCD란 얘기, 봄관리,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원가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먹혀서 서류 전형이 그냥 패스되고 그냥 바로 저 HMAT 보고 면접 가게 된 거예요. 그냥 PR이 아니라 what, why, how를 PR하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올해는 수시 채용이 대세입니다. 올해부터가 아니라 사실 작년부터 그랬어요. 예전엔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가 거의 이제 딱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가장 비수기였어요. 취업 비수기, 채용 비수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수시로 언제든지 뽑습니다.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9월까지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도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데나 인크루트 들어가면 채용 공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외국계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 인턴이나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데에는 피플앤잡이라는 사이트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죽어도 마케터가 되고 싶다. 그러면 리서치 펌 회사들, 리슨 코리아나 TNS 코리아나 입소스 코리아나 동서 리서치나 국내외 그런 리서치 펌이나 아니면 디지털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라든지 그런데 피플앤잡의 외국계 사이트들도 많이 올라오니까 거기라도 들어가서 경험을 쌓으려고 참고를 하시고 지원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니까 뭘 준비해야 되느냐? 크게 봤을 때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외국계 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들어가려면 입사를 하려면 취업을 하려면 무조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나 직무 기업 이거 찾아야 돼요. 그냥 동아리 회장했었던 나가 아니라 사회봉사 활동했던 나가 아니라 소통했던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야 돼요. 내 일생 스토리 써보면서 이따가 방법 알려드릴 거고 직무 이제 제대로 왜 알아야 되는지 알았겠죠? 기업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다트에 들어가서 사업의 기여를 보는 방법은 알 거예요. 그런데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R 정보 들어가고 분기별 실적 보고 자료는 보는 법은 모르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원한 기업의 대표이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원하고 있어요. 대표이사나 공기업 같은 경우 이사장님이 신년사를 하죠. 올해는 우리 공단이, 올해는 우리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 크게 봤을 때 이런 과제가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죠. 그걸 쭉 읽어보고 아 내가 품질을 지원했으니까 아 내가 이번에 영업을 지원했으니까 내가 이쪽을 지원했으니까 이런 부분 중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신경 써서 일을 해야겠구나. 찾아봐야겠죠. 근데 안 봐. 여러분들 일단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누군지도 몰라. 삼성전자 지원하면서 대표이사 누구냐 하면 이재용 부회장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합격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리고 봐요. 아마 속으로 그럴 거야. 이재용 부회장 아니야? 그런 친구들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경력이나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자, 이공계선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 중에서 생산이나 생산 관리나 생산 기술이나 품질이나 이런 쪽 혹시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 그 친구들 같은 경우 현장 실습이나 물론 인턴이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공장 아르바이트라도 갔다 오세요. 쉽게 말해서 벼룩시장이나 가로수길 같은 거 신문에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그거 들어다 보면은 화성, 동탄, 시흥, 안산 이런 데 보면은 공장 아르바이트, 청소 아르바이트 용역 이거 모집해요. 내가 직장 안 갔다 왔으면 그거라도 갔다 와요. 그럼 가서 빗자루질하고 기름걸레질 하면서 아, 라인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야, 이게 말로만 듣던 3정 5행이 뭐지? 이거 붙어있네? 아, 이런 걸로 맨날 싸우는구나. 아, 실제 조립 가공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보면서 기름칠 해보던지 뭘 해보면서라도 느껴봐요. 그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나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생산관리 간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 좋죠. 근데 아르바이트가 자리가 없어. 해보려고 하다가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지 말고 경험을 쌓아요. 어떻게? 많이 돌아다녀. 예를 들어서 GS25 지금 여기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하고 종각 일대에 있는 편의점 3사, 요즘은 4사, 위드미까지 다 다녀봐요. 와, 요즘 여름인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스컵이 가장 많이 팔린, 작년 2016년에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아이스컵인데 실제로 아이스컵들이 그 브랜드마다 어떻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편의점 하면은 제일 먼저 내가 떠올리라고 얘기하는 게 도시락이 아니라 원두커피입니다. 그리고 원두커피가 데스크 옆에 진열돼 있나 저 안쪽에 진열돼 있나, GS25에 있는 원두커피와 롯데 세븐일레븐에 있는 원두커피는 종류가 몇 개가 있고 맛을 보니까 어떻고, 그 다음에 GS25와 CU 매장을 비교하니까 거의 품목수는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 왠지 CU 가니까 더 많아 보여. 왜 그러지? 몇 개 매장 가보니까 매대가 좀 높아. 그리고 CU를 가보니까 여기는 모든 품목마다 1 더하기 1, 1 플러스 1, 2 플러스 1 다 써 있어. 그러니까 고객이 선택하기가 편해. 반면에 GS25는 내가 안산에 가서 이번에 무슨 콜라를 하나 사서 먹었는데 나만의 냉장고 저장해 놨더니 종로 와가지고 또 하나 사 먹어도 아저씨 하나 더 주세요 할 수가 있어. 아, 이런 프로모션의 차이점이 있구나. 그러다가 거기서 비타오백 하나 사갖고 그 사장님처럼 보이면 하나 드리면서 고생 많으시죠? 저 사실 이런데 영업관리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럼 피식 웃어요 아저씨가. 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그 사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런데 막 바쁠 때 가면 안 해주겠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귀파고 계신 아저씨나 이렇게 있는 아저씨들 있어요. 그 아저씨를 물어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답해줘요. 바쁠 때 가지 말고. 그래서 힘드신 게 뭔지,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혹시 이거 포스 끄실 때 이거 하실 때 좀 애로사항이 뭔지, 본사에 요구하시는 게 뭔지 그냥 얘기하면 안 해주니까 거기서 뭐 음료수 바나나 우유라도 하나 사갖고 드리면서 안 될 것 같죠? 제가 편의점 합격시킨 애들 50군데 갔다 오게 해서 20군데를 사장님 인터뷰를 따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 봐줘요. 야, 이거 더 추가로 더 물어보고 와. 그렇게 합격된 애들 많아요 실제로. GS25에서 220명 뽑는데 제가 한 시즌에 10몇 명 합격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10몇 명 중에서 편의점에서 근무 안 했던 애가 거의 절반이에요. 아니, 절반이 더 되죠. 꼭 편의점에서 근무했다고만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품 파면서 돌아다니면 돼. 은행 지원한 친구가 있으면,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은행을 지원해. 그러면 저기 재래시장도 갔다 와보고 신도시도 갔다 와보고 1시간 동안 멍 때리면서 앉아있어 보세요. 재래시장 쪽 가니까 아줌마들이 여기다 동전 갖고 오고 1,000원짜리 갖고 와서 이거 교환하는 아줌마도 있고, 광화문에 왔더니 거의 대부분 기업 고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기업 고객층은 2층에 있고 일반 고객층은 1층에 있냐, 그런 것도 고민해보고, 꼭 취업 시즌 가갖고 그때 가갖고 뭐 저 행원 붙잡고 얘기하면서 하면 그 사람들도 싫어하죠. 방금 전에도 한 학생이 와갖고 물어보고 갔는데 또 와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름 때 그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관련 있는데, 관심 있는데. 그런 게 경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은 기업을 가고 싶어. 그럼 당연히 필요하겠지. 어학, 자격증, 엑셀. 한국사나 이런 부분은 GS 리테일이나 현대자동차 같이 요구하는 기업들, 공기업이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까지 하기가 벅차. 그런데 대기업을 가겠다? 그건 도둑놈 심보죠. 내가 한 만큼 노력을 해야지. 솔직히 고등학교 때 놀았어요. 그래서 대학 좋은데 못 왔어. 그럼 대학 가서 열심히 했어야지. 근데 안 했잖아. 근데 난 대기업 못 가. 그래서 사회 탓이야.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대기업을 가든지 해야지. 자기가 노력 안 해놓고 무조건 사회 탓을 돌리면 안 돼요. 진짜. 저도 좋은 학교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하도 놀아갖고. 개천에서 욕났다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렇다고 대학 가서도 열심히 사실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막판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면서 최대한 해볼 만큼 해서 후회 없을 만큼 해보시고 떨어지면 그때 가서는 본인도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그렇게 준비들을 하시고, 자, 각 직무별로 뭐가 필요하냐? R&D. 학점 물론 중요합니다. 자, 이미 학점이 나는 3점대 초반이야. 어떡하지? 지원 안 하면 되지. 뭘 어떡하지 해요. 이공계가 R&D만 지원합니까? 기계과 나와서, 소재공학 나와서, 화공학 나와서 R&D만 합니까? R&D는 엄밀히 말하면 거의 석사들이 중심이고요. 자동차라든지 가전 쪽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학부생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학부생들 4.0대 또는 최하 3.8, 9 이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그거 낮죠? 그럼 3.7, 8 요 정도 됐다. 뭐 6? 6까지는 좀 그렇고 3.7 만약 기계과 나와서 내가 3.7 정도 나왔어. 그러면 생산 기술을 지원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 3.5, 뭐 3.6 그러면은 품질을 지원하세요. 그런데 내 성격상 외로운 거 싫어. 그럼 품질 지원하면 안 돼. 뛰쳐나와요. 품질 직무는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직무예요. 항상 사람들이 나한테 와갖고 협박을 하거나 나한테 쫄르거나 그러다 해결되면 그다음부터는 언제 너를 받냐는 식으로 매몰차게 버려지는 게 품질이에요. 그만큼 외롭고 그만큼 뚝심 강해야 되고 그만큼 원리원칙 준수 잘 지켜야 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것도 안 돼. 학점이 3.3 이래. 그럼 생산관리나 아니면 설비 엔지니어를 지원하세요. 다만 여자는 설비 엔지니어는 지원하지 마세요. 인턴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정규직 전환율은 거의 낮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냐? 품질. 학점이 좀 연구개발이지만 학점이 안 좋으면 품질 쪽. 이쪽을 많이 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품질 경영 기사를 갖고 있으면 아주 유리해지겠지. 근데 그걸 따기가 힘들어, 기사 자격증이. 그럼 어떻게 해? 식스시그마를 공부하는데 그린벨트는 취급도 안 해주니까 이왕 식스시그마 공부해서 블랙벨트까지 따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막 남발해서 나눠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여자든 남자든 간에 아무리 작은 뭐 잉크 제조공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 프린터에 들어가는 뭐 그걸 제조하는 회사다. 거기 들어가서 여자든 남자든 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세요. 그럼 가능해요. 그리고 이공계 친구들 올해 하반기까지는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반도체 업종을 많이 노리세요. 특히 화공 전공했거나 재료, 소재 전공했거나 뭐 기계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니까 요즘 기업들이 제2 슈퍼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반도체는 엄청난 화랑이 올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특히 비메모리 분야를 지원할 친구라면 당연히 삼성 쪽을 지원하시는 게 좋겠죠. SK는 비메모리 분야가 좀 약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쪽들 많이 지원하시고 반도체 쪽 지원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기계를 전공했든 전기전자를 전공했든 화공을 전공했든 간에 서울대에 있는 MEMS라든지 반도체 교육과정이 2주짜리가 있어요. 그걸 수강 신청해서 들으세요. 그쪽 많이 뽑으니까. 제가 이번에 이 전자 반도체 부분만 아까 10명 중에서 6명인데 6명 중에 3명이 여자였어요. 공정기술, 품질 이런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TP센터, 저 패키징 쪽으로 테스트나 그러니까 그쪽에 여러분들 합격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점이 약하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약 0.2점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어요. 내가 3.5야.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3.5야. 일반 기계기사를 땄어. 그럼 약 3.7 정도의 커트라인 효과가 생깁니다. 자, 기계과 손 들어봐요. CAD를 통해서 제작까지 해본 친구 둘 중에 CAD 활용해서 설계 말고 제작. 그럼 아주 좋은 거야. 그럼 빨리 제작을 해봐. 어떻게든지 발을 담고 갖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야 돼. 왜냐하면 CAD를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CAD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공계 친구들 중에서 건설사를 갔을 때 시공과 설계의 차이거든. 설계까지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혹시 여기도 건설 업계를 지원할 친구가 있으면 건축공학을 나왔든 건축학을 나왔든 뭘 나왔든 간에 여러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할 준비를 좀 하세요.
가서 노가다 아르바이트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설계와 시공의 그 차이. 왜 서로들 욕할까? 일반 기업 제조업으로 따지면 왜 현대자동차 생산관리의 최대의 적이 GM이나 르노 삼성자동차의 생산관리가 아니라 왜 현대자동차의 영업관리일까? 말이 잠깐 새나가긴 했지만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최대한 자격증이나 아니면 그 할 수 있는 툴을 활용해서 실제 제작까지 경험들을 많이 쌓는 게 좋습니다. 그게 프로젝트 경험이고요. 재무 쪽 같은 경우는 물론 내가 회계학을 전공했다거나 경제학을 전공했다거나 뭐 그거 뭐 어느 정도 있지만 학점 중요하고요. CPA나 CFA 갖고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도 따기 힘들잖아요. 특히 AI CPA, 미국 CPA는 지금 널려 있어요. 되게 많아요. 차라리 재경관리사 따세요. 그리고 ERP라는 시스템 들어서 공부하세요. 다 방학 이번에 7, 8월 달에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마케팅 하는데 둘 중에 하나 사조사가 됐든 SAS나 그 SPSS나 통계 툴, 통계 자격증 이거 준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리서치 펌에서 한 달이라도 아르바이트 해보시거나 아니면 광고 홍보 동아리 기업 서포터즈 활동 열심히 해보거나 이거 필요하고요. 해외 영업이나 구매나 물류는 회화. 요즘은 거의 레벨 7 이상이어야 됩니다. 종합상사는 거의 최고 점수의 영어 점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미 이제 올해는 끝났어요.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사가 사실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진짜로. 구매, 물류, 해외 영업, 영업관리 지원할 때 물류관리사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해요. 실제 그래요. 그런데 이미 올해는 끝났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시험 안 보기 때문에. 국제무역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종합상사나 포워딩, 그러니까 물류 쪽의 포워딩 말고는 그렇게 우대받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근데 무역관리사는 따지 마세요. 그럼 보통 계약직들, 초대졸이나 이제 고졸 친구들이 계약직으로 가서 거기서 영업 지원 업무를 할 때는 필요한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그다음 본인의 사례에서 협상했던 사례, 설득이 아니라 협상. 설득은 아줌마 10원 깎아주세요. 이건 설득이에요. 근데 아줌마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소개시켜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나 10원 깎아주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내가 먼저 캐치해서 들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뺏어오는 거. 그게 협상이에요.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스폰 받으러 다녔을 때나 과티 맞추러 다녔을 때나 아니면 1대1 친구 간에가 됐든 간에 그런 설득보다는 협상의 사례들을 이쪽 직무들은 반드시 사례를 하나 준비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영업관리도 매장 근무 경험이 좋지만 없다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금융권이 사실 올해 거의 채용 니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자 활동 이런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거시경제 흐름, 그래서 경제학과를 좋아하는 거예요. 전체 글로벌 물동 현황에 대한 이 거시경제 흐름을 좀 알아야 되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국내 은행들이 외국으로 많이 진출하죠. 동남아나 중남미나. 그게 왜 진출할까? 국내 기업이 진출하니까 따라서 대출해 주려고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거 업종별로 기업별로 어떻게 진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느냐. LG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KT경제연구소, 대우경제연구소. 옛날에는 셀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고였는데 요즘 거기 활동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의 경제연구소를 들어가면은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외 영업이나 금융권을 지원한 친구들은 거기서 글로벌 흐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접 대비해서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에 준비해 놓으라는 건데 협업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질문이. 항상 꼬리 질문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적인 몇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다음에 또 제가 기회 되면 이제 이 면접과 관련돼 갖고 한번 강의를 다시 할 건데 실제 상황 면접이나 인성 구조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를 한 10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대표적인 거 이런 게 있어요. 이 질문 하나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머릿속에 키핑을 해놔야 돼. 왜?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이런 후속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이 일생수를 써가면서 준비해 놓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일을 왜 하게 됐었는지 계기가 나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어려웠던 거나 갈등 요인이 뭐였거나 이걸 해결하고자 어떻게 했든 그 과정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동아리 회장하면서 양쪽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설득을 했대. 소통을 통하여. 근데 한 번에 설득이 되나? 거기가 무슨 뭐 군대도 아니고 너 이렇게 그럼 바로 그렇게 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번에 설득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째 어떻게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그것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냈어요.
근데 그 가시적인 결과가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뭐 매출 뭐 20% 향상시켰습니다. 뭘 납기내 뭘 달성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활동을 통해서 가시적인 결과 외적으로 본인이 얻은 점이 뭐냐, 느낀 점이 뭐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사례에서 준비를 해놓으셔야지만 모든 면접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전 열정 소통이 아니라. 그거를 언제 준비해야 돼? 지금 준비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례에서. 그래야지 9월, 10월에 그거 준비하고 있으면 이미 늦었죠. 공백 기간, 이것도 제가 두 번째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졸업유예든 졸업을 했든 기업은 아무 신경을 안 씁니다. 정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도 졸업유예 신청자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정말 기업은 신경 안 써요. 다만 졸업유예를 하는 차이는 내가 인턴이나 공모전을 하는데 재학생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유예를 신청했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졸업유예 해놓고 나서 영어 공부했다, 자격증 공부했다? 그럼 씨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졸업유예 한 친구들 여기도 꽤 많을 텐데 공백 기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럼 졸업유예를 했다는 거 왜 졸업유예 했습니까? 그걸 자격증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제가 사회 진출하기 전에 좀 준비된 신입사원이 되고자 인턴이나 또는 뭐 공모전이나 또는 어떤 학교에서 보내주는 현장 실습 이런 데 좀 참여를 하고자 제가 졸업유예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왜 없지? 네, 물론 하려고 했죠. 그게 쉽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대신에 못한 만큼 학교에서 요즘 들어서 취업부서에서 현직자들을 불러다가 이런 부분들도 업무 프로세스 설명을 해주고, 특히나 너네 회사 지원하려고 이 자리까지 오려면 인적성을 통과해서 왔어야 되는데 요즘 인적성 책 한두 권 봐서 어렵습니다. 이게 워낙 비싸니까 6명끼리 교내에서 스터디 만들어갖고 같이 도서관 이용하고 같이 책 사면 보면서 서로 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격증 공부하려고, 영어 공부하려고, 그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들을 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들 중에서 아직 못 갖춘 거 있으면 준비를 하시고, 인적성,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 대부분 다 얘기했지만 인적성, 여러분들이 보통 합격자들이 몇 권 정도 보느냐, 인적성 책을 6권에서 8권 정도로 봐요. 진짜 평균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면 몇 권 써? 그러면 3권. 그래놓고 어려워서 떨어졌대요. 제가 아는 한이 아니라 제가 몇 년 동안 쭉 가르치고 했던, 학교 나가면서 했던 애들 보면은 꾸준히 공부한 애들 점수 계속 올라요. 실제로. 근데 나는 잘 보니까 이러고 나는 잘 보니까 안 하다가 그때 가서 해야 되지? 본인은 가만히 있지만 딴 애들이 치고 올라오죠.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8월 중순까지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주 3회 봐야 되고요.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2달 동안은 매일 하루에 3시간 이상, 3시간이나 4시간 봐야 돼요. 물론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는 갑자기 원래는 교직원 되려고 하다가 엄마가 야 요즘 저 별로래, 야 이제 저 삼성 들어가, 그래갖고 저 찾아와갖고 삼성 취업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저 지사트라는 게 있는데 그 며칠 공부해야 돼요? 최소 3개월을 해야 돼. 어려워요? 어렵지. 뭘 사봐야 돼요? 그럼 더 이상 물어보지 말고 서점 가서 알아봐라. 샀어요. 얘가 거짓말 안 하고 열흘 공부해갖고 지사시 붙었어요. 그런 애도 있어요.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 노력. 보면 볼수록 늘어요. 실제로 인적성은. 그리고 여기서 인적성 얘기 나온 김에 팁 하나 드릴게요. 인성평가 있죠. 인성평가. 온라인 인성평가든 가서 보는 인성평가든. 예를 들어서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5단계나 6단계를 이렇게 있죠. 그거 찍을 때 박쥐처럼 가운데 찍는 친구들은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질문 나오더라도 1, 2번이나 5, 6번을 찍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회색 분자처럼 잘 판단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보통이다, 1, 2, 3, 4, 5, 6 중에서 4번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기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만 골라서 복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짜놓으세요. 본인이 뭘 해야겠다라는 거를. 그래서 중점 사항을 뭘 하고, 뭐 어학이나 OA, 커말 있으면 이제 그런 걸 따겠다는 거 하고,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이거를 스스로 어떤 양식을 만들지 말고
그냥 워드나 한글에다가 쳐보세요. 그래도 이것까지라도 한번 생각해 놓으면 스스로를 반성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스스로 잠 7시간씩 안 잘 거예요. 6시간씩. 그렇잖아. 취업을 막판에 두고 있는 친구가 무슨 6, 7시간을 자. 체력 관리는 운동을 하면 되는 거고. 잠은 제가 좀 야박하게 말씀드려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잠은 그냥 4, 5시간 자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잘 시간 많아. 입사해서. 왜 자 이렇게 잠을. 지금도 아까 보니까 자던데. 그래서 남들 놀 때 조금 미리 더 준비하면 그게 아주 나중 가서는 굉장히 여유 시간이 많아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좀 남들보다 좀 얼리버드하게 이 방학 기간, 여름 기간 제대로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